네, 한눈의 이슈에 대한 현황 그리고 섹터의 분석까지 종목까지 전해드리는 황성수 매니저의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입니다. 황성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성수 매니저 요즘 인기가 좋다는 그런 뜬 소문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죠. 전 아직 실감 못 하는데요. 근데 평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돼야 실감을 하시겠습니까? 뭐 BTS 정도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실감을 하시겠어요? 지금 톡방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00분 넘게 지금 계시고요. 예전에 한 1500명을 풀로 채웠는데 뭐 다시 한 번 더 만들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0분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1000명 밖에가 아니고 1500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샵 2034 요거 어떻게 그 톡방에 들어오나요?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근데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참여 코드는 7979. 친구니까요.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2034로 이제 내용에 황성수 이렇게 세 글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링크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 비밀번호가 7979 친구입니다. 요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제 황성수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이슈 마인드맵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요거 어떤 코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뭐 마인드맵이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우리 그 주식 투자분들은 뭔가 투자를 할 때 시장의 그 이슈 그리고 테마를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외국이나 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벼보게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관련된 뭐 이슈를 좀 검색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렇게 좀 검색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요. 그 관련 종목들을 또 알고 싶은데 관련 종목들도 뭐 이게 뭐 관련주인지 저게 관련주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맵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관련 것끼리 한번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한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인드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상당히 뭐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를 들어갈 텐데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뭐 최근에 상당히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의 빅사이클이 좀 도래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OLED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OLED, LCD, LED, OLED, QLED까지 이게 LED가 사실은 요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자동차에도 이제 LED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OLED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종목까지 가져오셨죠? 뭐 종목도 한 40개 이상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간색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OLED를 가지고 우리 마인드맵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LED를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요가 크게 좀 늘어나고 앞으로의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그 OLED 패널을 생산업체는 크게 이제 세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업체들마다의 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향 업체하고 LG 디스플레이향 업체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따가 관련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힌트만 딱 드리고 가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어디가 더 좋아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 진짜요? 그것도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 OLED 찾으면 사실 LG 디스플레이 기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인 수요 증가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크게 뭐 이렇게 여러 여러 제품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 TV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뭐 TV는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최근에 많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조금만 내려주실까요? 이거를 네네. 화면에 맞춰서. 네. 예. 조금만 그러네요. 옆으로. 예. 예. 됐습니다. TV. TV 같은 경우에는 OLED 전에 그 TV 패널은 바로 LCD 패널입니다. 그래서 OLED하고 LCD의 그 차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요가 왜 느는지 좀 이해하기 편한데요. 예. LCD는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부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쬐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부품 수가 훨씬 더 많은데 OLED는 이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고 스스로 이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 수도 줄어들고 얇고. 네, 그렇죠. 얇고 가볍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고 화질도 훨씬 좋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OLED 쪽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가격은 최근에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LCD보다 OLED 패널이 한 4.8배 정도 비쌌습니다. 5배 가까이. 근데 올 1분기에는 이제 2배 정도 수준까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그 LCD 가격이 상당히 크게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CD, OLED 가격 차가 줄다 보니까 OLED가 훨씬 더 성능이 좋죠. 네, 활용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가격 차이가 2배밖에 안 난다고 하면 물론 그래도 마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OLED 쓸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OLED 쪽에 최근에 그 TV 출하량도 많이 늘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 선명하고 뭐 이렇게 화질이 좋고 이런 것도 OLED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훨씬 더 특히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LCD 같은 경우는 뒤에서 빛을 쬐기 때문에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빛을 쬐는 느낌, 뭔가 좀 회색 비슷한 약간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OLED는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그대로 이제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OLED TV 출하량이 요거는 참고를 할 건데요. 작년에 365만 대에서 올해는 710만 대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V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그 모으는 돈으로 집에서 TV 맨날 보니까 TV를 좀 비싼 걸 사겠다. 약간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오래다 보니까 화질도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OLED가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은 원래 이제 OLED TV를 그동안 출시 안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컴퓨터 TV를 출시했었는데요. 근데 삼성이 이제 내년부터는 OLED TV를 이제 출시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LCD 패널 쪽에 이제 패권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과 LG가 패권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저가 공세를 계속 이제 퍼붓다 보니까 삼성과 LG는 LCD 비중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많이 늘어났고요. 중국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나니까 가격을 다시 좀 올리고 있고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중국 업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업체로부터 이제 공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OLED로 뭔가 좀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OLED TV의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요 증가는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스마트폰은 뭐 첫 번째로 애플의 아이폰이 OLED 패널을 많이 이제 탑재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개의 모델 정도에만 그 OLED 패널을 탑재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4개의 모델에 이제 OLED 패널 탑재했고 앞으로는 탑재율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이제 큰 글씨로 키웠는데 일단 이제 폴더블 폰이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300만 대에서 올해는 900만 대 정도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출시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이 대신 이제 주력으로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 보면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마케팅도 훨씬 더 활발해질 것 같고 그리고 폴더블 폰도 이제 대중형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인하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의 출하량 증가는 또 그만큼 OLED 패널의 그 수요를 늘게 하는 요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OLED는 얇고 또 가볍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폰이 폴더블 폰의 수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전보다 화면 크기가 훨씬 커지고 있는 또 추세고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매출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네, 뭐 검은 글씨 종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태블릿과 노트북. 예, 뭐 태블릿은 뭐 아이패드, 이제 OLED로 나온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한 번만 더 확대를 해주실까요? 한 번만 조금 더 글자 크기를 크게. 예. 예.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뭐 재택근무도 늘고 게임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예. 최근에 그 OLED 쪽에 네, 그 노트북 패널 이제 채택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뭐 자동차 업계 하두는 바로 미래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차 특히 뭐 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의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그 기능의 그 차량 내부 OLED 화면을 이제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는 이제 거울인데 이번에 이게 옵션인데요. 네, 아이오닉 5가 거울 대신에 카메라를 이제 달았습니다. 예. 근데 카메라로 외부를 촬영하고 안에서 봐야 되는데 안에서 보는 화면을 이제 OLED로 이제 네, 만들게 되었고요. 요거는 또 백미러 같은 경우는 안전이랑 직결돼 있다 보니까 그쵸. 요 예. 화면이 화질이 좋고 그리고 뭐 되게 그런 게 선명한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곡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보면은 이게 대시보드 이런 데 약간 좀 굽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데다가 LCD를 장착할 수 없고요. 그래서 OLED를 네, 장착하게 되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최근에 예. 이제 실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벤츠에 이번에 또 전기차 나온 거 보니까 예. 거의 전체 대시보드를 아예 그냥 LED로 덮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면 특히나 미래차라는 키워드에서는 갈수록 더 OLED의 그쵸. 사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쵸. 스마트폰을 하나 사도 요만한 손바닥만한 화면이 들어간다고 치면 예. 자동차 한 대에는 진짜 거의 뭐 양으로는 스마트폰 뭐 10대, 20대 요 정도의 또 그쵸, 화면이 예. 들어가니까 매출 구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시대가 이제 바뀌고요. 내연 기관차에서 미래차,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예. 바뀌면서 OLED 패널은 상당히 크게 이제 성장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그다음 포인트는 바로 각 업체별 투자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중국 업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포인트인 삼성 디스플레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OLED TV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8.5세대 컴턴 OLED 신규 설치 투자가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로해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뭐 장비나 이제 소재 쪽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컴턴 OLED 관련해 가지고 여기 파란 글씨로 제가 네, 리스크 요인을 몇 개 좀 적어놨는데요. 리스크 요인, 예. 위험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네,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예. 네, 요소인데요. 일단 뭐 컴턴 OLED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LG 쪽은 컴턴 OLED 아니라 이 WOLED라는 패널을 쓰고 있는데요. 네, WOLED보다는 뭐 화질 면에서나 뭐 전력 소모 면에서 훨씬 더 네, 우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공정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네, 생산원가가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좀 한 장을 팔더라도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네, 컴퓨터 OLED는 LG 디스플레이의 WOLED 대비 이런 좀 약점이 있다는 거 약점이 참조하시면 있다? 됐습니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컴퓨터 OLED를 대량으로 이제 양산하다 보니까 예. 초기에는 수율이 뭐냐면은 생산품 중에 합격품의 비율입니다. 아. 그만큼 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하. 특히 네, OLED는 대형 패널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분량이 나오고 특히 LED 디스플레이는 수율을 80%로 맞추는데 3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율을 초기에 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이제 중소형 OLED 쪽에 원래 상당히 강점이 있던 업체인데요. 네, 이번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 OLED 패널을 많이 이제 채택하다 보니까 네, 이제 6세대 플렉스블 OLED 투자를 다시 좀 재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중소형 쪽에 특히 플렉스블 라인 쪽에 투자가 늘어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LG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럼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쪽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업체인데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OLTV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 삼성도 들어오고 또 뭐 다른 뭐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네, OLED 쪽에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 소재나 뭐 부품 같은 거를 훨씬 더 좀 싸게 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삼성이 또 OLTV를 또 생산하다 보니까 네, 주요 TV 업체들이 OLED 쪽에 이제 물량을 많이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우호적인 요소인데요. 일단 네, 지금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포인트를 제가 큰 글씨로 좀 강조를 했는데 일단 네, 올해 이제 중국의 광저우 2단계 증설이 좀 돌입합니다. 예. 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광저우의 1단계 네,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올해는 2단계 증설이 돌입하고 그래서 6만 장의 이제 생산 캐파가 앞으로 이제 9만 장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OLTV의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충족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6만 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뭐 LCD가 이렇게 판이 있는 건가요? 예, 그 TV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OLED 그 패널을 자르게 되죠. 자르게 되는데 이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을 맞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제 그래서 그만큼 예. 한 달에 9만 장까지 예, 한 캠퍼가 달에 늘었다. 원래 6만 장인데 예. 9만 장이니까 네, 상당히 크게 이제 네, 한 50% 정도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좋게 본다라는 쪽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 예, 그렇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 라인이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설비 투자가 이미 마무리되었고요. 예. 이제 추가로 어느 정도 증설하는 부분이고 반면에 삼성은 그동안 그 중소형 쪽에만 이제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형 그 패널인 이제 TV 패널을 양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OL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 없던 투자를 이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도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쪽도 네,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늡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중소형 쪽에도 새로운 이제 라인이 계속 이제 증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업체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네, 뭐 중국 업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거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까요? 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예. 네,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는 올해 투자가 감소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예. 그래서 뭐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기존의 그 수요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의 뭐 최대 그 디스플레이 업체는 바로 BOE라는 회사인데 주요 고객사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핸드폰 못 팔죠. 그렇죠. 네, 화웨이향 매출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감소하니까 투자는 좀 줄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뭐 중국 업체들도 하반기에는 이 플렉스블 오일 쪽에 투자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하면은 LCD 했을 때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한테 완전 가격적인 경쟁으로 아예 밀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OLED 쪽으로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쪽으로 넘어왔고 중국과의 우리와의 그런 OLED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돼요? 네, 뭐 기술 격차가 엄청납니다. 네,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좀 만든다고 흉내는 내는데, 네, 수율도 상당히 낮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횟수로 치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OLED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최초로 이제 시작한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 두 업체가 이제 크기별로, 그러니까 대형은 LG, 중소형은 삼성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네, 기술적인 격차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좀 따라잡으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LC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따라잡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중국은 뭐가 장점이냐면 바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반도체와는 달리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국의 경쟁 업체이다 보니까 네, 뭐 미국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썼는데요. OLED는 경쟁 업체가 바로 한국 업체입니다. 그거 되게 좋네요. 되게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OLED 투자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반도체 투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 너무 많이 봐야 돼. 아니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뭐 어떻게 그래요? 대통령이 나와서 웨이퍼를 흔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렇죠. 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꿈꿨지만 미국의 이런 좀 경쟁 심리 그리고 뭐 이런 견제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OLED에 투자를 많이 늘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OLED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중국 업체들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채팅들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빛나요님께서 원래 7시부터 9시까지 헬스클럽 가시는 시간이래요. 근데 스상이 8시 30분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계시답니다. 아, 예. 네. 확진자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분께 치킨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그걸 평일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련주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OLED로 보면은, 일단은 뭐 보죠. 삼성과 LG향으로 두 개 나눠서 가져오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중국향도 있는데 예. 지명 관계상 다 못 실었고요. 그래서 오늘 네, 뭐 라이브 그 방송에서 예. 네, 중국향 뭐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밤 10시 10분에 예. 그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그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네, 또 이제 너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말하는 건 복잡한데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련 종목, 어떤 좋은 종목을 주시는지에 따라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자, 삼성향 종목이고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LG향 종목들 와, 있는데 많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종목이 있고 또 보라색 종목도 있습니다. 예,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색은 삼성과 LG 양측의 양다리를 걸친다. 걸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종목 아니에요? 일단 뭐 이제 고객사가 네. 이제 양분화됐기 때문에 한쪽이 뭐 투자하고 한쪽이 좀 덜하더라도 뭐 실적이 그런 변동성이 좀 줄 수 있다, 좀 안정성이 있다. 근데 뭐 그렇게 보시면 100% 되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죠. 뭐 한쪽이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뭐 상황이 그런 또 점을 있네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FA부터 볼게요. 요거는 어떤 종목이에요? 네, SFA는 물류 자동화 설비 업체고요. 설비 업체. 네, 특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선에 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외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2차 전지 쪽도 뭐 이 고객이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예.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증설하면서 그만큼 또 수익 기대감도 있고. 자, 그리고 네, 원래 그 잘하던 분야가 바로 OLED 쪽입니다. 그래서 OLED 쪽에 삼성의 이제 투자 증가는 SFA의 실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AP 시스템. 네, 그리고 AP 시스템을 제가 이제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는데요. 자, AP 시스템은 ELA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올려드렸는데 ELA 장비는 뭐 엑시멀 레이저 어널링 장비의 약자입니다. 좀 뭐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일단 이제 이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니까 원래 이제 독점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뭔가 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협상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AP 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좀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도 중국의 뭐 BOE나 차이나 스타에게도 이 장비를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좋은가 보네요. 네, 산업 기술도 좋고요. 자, 그리고 네, 이런 OLED 장비 외에도 네, 반도체 쪽에 열 처리 장비도 좀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삼성의 그 낸드 투자 확대에 또 수혜도 좀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네, 뭐 디스플레이 외에도 뭐 반도체 쪽의 장비도 최근에 이제 투자 사이클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예. 에피스템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채팅에서 AP가 디스플레이 장비 대장이에요. 근데 진짜 찐으로 무거운 종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동의하세요? 그동안 좀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이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PER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예. 한 11.9배 정도 수준입니다. 오. 네, 뭐 밸류도 그래 비싸지 않고요. 그러게요, 싸네요. 수급도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의 순 매수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좀 저가에 매수하려고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에피스템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덕산 네올룩스예요. 네, 그렇죠. 뭐 OLED 소재주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대장주고요. 예. 그래서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소재를 거의 뭐 상당히 뭐 대량으로 좀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이 뭐 이제 노트북 PC나 이 태블릿 쪽에 OLED 출하는 사람 많이 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네, 스마트폰과 컨텐츠 OLED 쪽에 소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되면서 원래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 자, 그 정도로 뭐 덕산 네오룩스는 네,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뭐 원탑이죠. 네, 원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컨텐츠 TV 쪽에 이제 출하가 늘면은 TV 한 대당 들어가는 소재는 스마트폰 그 한 대보다는 300배 이상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일단 면적이 뭐 65인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00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TV는 이제 3단으로 적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층을 하니까 3 곱하기 100 하면 300배죠. 그래서 소재가 TV 한 대 팔리면은 스마트폰 300대 팔리는 분량만큼 덩어리가 좀 크네요. 예, 소재가 많이 나가니까 예. 소재주들 좀 더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황성수 매니저는 집에 TV 삼성 거예요, LG 거예요? 네, LG입니다. 아, LG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종목은 삼성 쪽이 더 좋다, 투자로는. 네, 투자는 많은데 뭐 저희 집 TV가 예. OLED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품은 좋은데 예. 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이 좀 더 이제 투자가 많이 늘 거라는 거 참조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뭐 삼성향으로만 보기는 했지만 일단은 장비, 그러니까 설비, 뭐 장비 쪽 이게 두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 예. 덕산 네올룩스처럼 재료, 소재 요게 한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재료랑 설비랑 그러니까 장비랑 예.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어떤 게 좋아요? 자, 근데 일단 투자의 초기에는 보통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일단 뭐 설비를 어느 정도 이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예. 뭐 보면 이제 장비주부터 움직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설비가 구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소재는 꾸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파가 늘수록 소재가 많이 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장비주들이 먼저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미리 선반영이 됐다면은 예. 일단 뭐 소재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향 가기 전에 스타시티님께서 요분이 날카로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명하나님, 덕산 네올룩스가 좋은가요? 덕산 테코피아가 좋은가요? 물론 덕산 네오가 모회사니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지요. 덕산 테코피아는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쪽만 아니라 투자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나은지 매니저님 의견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오늘의 방송 주제만 본다면은 네, OLED 쪽은 덕산 네오룩스가 좀 더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덕산 테코피아도 제가 예전에 한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 이런 전방 산업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는 덕산 네오룩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도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약간 좀 조정이 나온 구간인데요.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뭐 괜찮은 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예. 꼭 사야 된다면은 덕산 네오룩스로 가야겠죠? 저는 뭐 두 종목도 괜찮은데 덕산 네오룩스 보시고 뭐 좀 중기로 한번 좀 들고 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향 알아봤고요. LG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 쪽은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큰 글씨로 네, 한번 좀 키워봤는데요. 저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네, 뭐 LG 쪽에도 있지만 제가 여기 보라색을 안 치는데 삼성 쪽에는 또 폴더블 폰 쪽에 예. 네, 소재를 또 공급을 넘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특히 뭐 LG 쪽에 광저우 라인이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최근에 소재 이제 투여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또 이제 이 라인이 좀 이제 증설되면서 상당히 큰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 특히 뭐 원래 보니까 이제 생산 능력이 LG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이 예. 전년 대비 이제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소재 투입량이 늘어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삼성 쪽은 또 폴더블 본 쪽에 좀 소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구간입니다. 예. 특히 소재하고 또 이제 방열 시트까지 공급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특히 하반기에 이제 시장에 출시되는데 하반기 이런 좀 기대감을 가하면 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만약에 찝는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올룩스, AP 시스템, SFA 네 종목 중에서 어떤 거를 좀
괜찮게 보시나요? 네, 제가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종목 모두 뭐 지금 뭐 들어가셔도 괜찮은 예.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에피시스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 그래서 이런 뭐 성장 기대감에 비해서 예. 밸류가 상당히 좀 싼 편이고 최근에 수급도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에피시스템을 그래 좀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나머지 종목들도 뭐 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나머지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엄청 많은데 예.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수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친구할 수 있는 샵 2034로 황성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걸로 굉장히 좋은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요 지금 말씀하신 요 PDF 파일 원본, 마인드맵의 원본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황성수라고 세 글자 찍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 또 하시는 거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0시 20분부터 너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종목 설명을 좀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외에도 네, 제가 뭐 말해드릴 종목